고민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면서 동전을 6번 던졌고요. 이 값들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궤가 나왔네요. 64개 중에 저는 태괴라고 나왔고, 태괴는 평화, 조화, 번영을 의미한다. 뭔가 기운이 좋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챗GPT가 본격적으로 주역점을 해석해 줄 겁니다. 사업 시작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현재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좋지만 또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꼬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자, 저는 사업을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주역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챗GPT를 활용해서 주역점을 보는 방법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3000년 이상 된 동양의 고전 지혜서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음과 양 두 가지로 나누고 이것을 바탕으로 점괘를 치고 그리고 점괘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전달해주는 고서인데요. 오늘은 이런 동양의 고서와 챗GPT, 클로드, 파이썬 이런 현대적인 문명의 아이디어들을 융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주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가끔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점을 보시기도 합니다. 사주점도 보시기도 하고 최근에 MZ세대들은 타로점에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주역은 왠지 좀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역점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것들을 챗GPT를 활용해서 쉽게 또 재미있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주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역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사항들도 쉽게 풀어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챗GPT나 이런 것들과 함께 동양의 고서 이런 고전적인 내용을 융합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동양의 지혜 보고인 주역과 최첨단 챗GPT를 융합해서 저희가 챗GPT를 활용한 주역점을 보고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주역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주점과 차이가 무엇인지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프로그램을 두 개를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6효점이라고 하는 주역점을 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챗GPT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주역 관련한 서적들을 학습시킨 챗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주역점을 어떻게 보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제 사례를 가지고 간략하게 시연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역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점이라는 것은 생년, 월, 일, 시 해당되는 8글자를 가지고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거죠. 반면에 주역점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야기해 주는 일종의 지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당신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주역점은 이 상황에서 당신은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지혜를 어떻게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아시겠지만 주역은 되게 단순한 0과 1 또는 하나의 바와 또는 끊겨진 바, 이 두 가지 효로 시작됩니다. 이 두 개가
세 줄로 모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8궤가 됩니다. 건곤감리, 저희가 태극기에서 많이 봤던 이 이미지, 이 세 개의 바가 모인 거를 우리는 궤 또는 소성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궤가 아래와 위로 두 개가 쌓여 있을 때 저희는 이것을 대성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성궤가 8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아래로 두 개 쌓는 조합은 8 곱하기 8, 그래서 64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64가지의 궤를 가지고 점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자, 화천대유라는 대성궤가 있습니다. 이 궤는 보시면 위쪽에 있는 궤는 상궤라고 해서 이궤, 불을 뜻하는 이궤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하늘을 뜻하는 건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궤가 모여서 소성궤가 모여서 하나의 대성궤가 됐고, 이 대성궤는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불이 하늘을 비추고 있는 형상,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또 스토리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주역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릴 시스템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역점을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주역점을 해석하는 챗GPT와 또 참고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챗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파이썬은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조합을 쭉 적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개를 던져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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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 번째 던지면 앞, 뒤, 앞,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저희가 파이썬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나오는 점괘를 보는 거죠. 제가 그 프롬프트와 또 파이썬 코드도 이메일 주신 분에게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특별히 학습된 챗 GPT, 마이 GPT인데요. 주역 관련한 참고서적 3권을 제가 추가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첫 번째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나온 주역점 결과를 심도 있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가 입력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주역 해석이 가능하게끔 제가 했습니다. 이 MyGPT에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도 여러분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있는 책 3권은 저작권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직접 공유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어떤 주역 관련 서적들을 입력하셔서 만드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클로드를 활용해서 파이썬으로 6효점을 보는 방법을 구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6효점을 보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클로드용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6효점을 본다라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또 이 동전을 3번, 또 동전 3개를 6번 던졌을 때 그 결과 값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인풋 값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돼서 6효점을 보게 되는지 그 알고리즘, 그리고 그 결과 아웃풋, 나온 값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이썬 코드에서는 간략한 점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점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챗GPT를 활용해야 되니까 챗GPT에 제공해야 될 기본 데이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한 클로드의 프롬프트에 의해서 작성된 파이썬 코드입니다.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쭉 보시면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점괘가 갖고 있는 어떤 키워드, 그리고 쭉 보시면 아래쪽에는 6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64개를 이름이라든지 64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방안들, 이런 것들이 쭉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로 짜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챗GPT도 제가 MyGPT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미리 입력해 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프롬프트를 여러분께 공유 드리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앞서서 파이썬으로 나온 결과 값들을 받아서
세 권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참고자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뭐 주역 인문학이라든지 운명 수업 또는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들인데요. 이 책에 들어있는 64개에 대한 해석을 심도 있게 해서 제공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가끔은 아시겠지만 챗GPT가 자의적으로 또 본인의 지식에 의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챗GPT에게 다양한 강제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강제적으로 세 권의 참고자를 중심으로 해석하게끔 이렇게 프롬프트를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민되는 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준비하세요. 구체적으로 이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장으로 준비하시고 동전 3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의 문장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입력을 하시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동전 3개를 6번 던진 결과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고민에 집중하면서 동전 3개를 6번 던져서 그 결과를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앞면은 1, 뒷면은 0. 그래서 첫 번째 3개 던졌는데 앞, 뒤가 나왔다. 그러면 1, 1, 0 이런 식으로 쭉 적으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입력하면 파이썬 코드는 6교점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궤는 어떻게 되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값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시고 아마 되게 부족할 텐데요. 추가적으로 더 심도 있는 점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필요한 데이터를 파이썬 코드가 다시 산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카피하셔서 MyGPT에 들어가셔서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챗GPT가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채 5분도 걸리지 않으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전통적인 주역에 대한 공부 또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고 육교점을 보시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열고 육효점을 보고요. 그리고 챗GPT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자, 나오네요. 육효점 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넣고요. 자, 점을 쳐보겠다고 하고 저에게 동전 3개를 6번 던진 결과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네요. 반드시 앞에 현재 고민에 집중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면서 동전을 6번 던졌고요. 이 값들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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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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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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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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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앞, 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동전 던지기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쭉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 괴가 나왔네요. 64개 중에 저는 태괴라고 나왔고, 태괴는 평화, 조화, 번영을 의미한다. 뭔가 기운이 좋네요. 자, 그리고 변화하는 효라고 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들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대한 해석은 지금 당신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에 대해서는 성공의 시기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평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 4개의 효가 변화하고 있고 큰 변화가 예상된다. 뭔가 지금과 좋아요.
그런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면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를 활용해서 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면 이해라고 하고요.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주역점 분석 GPTS에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카피를 해 볼게요. 카피를 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챗GPT를 열고 자, 주역점을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라고 해서 본계와 변계 등 그리고 고민 등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자, 이런 거죠. 저는 그 동전점으로 6효를 이렇게 계산을 해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해석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챗 GPT가 본격적으로 주역점을 해석해 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게끔 제가 프롬프트를 잘 짰고요. 그래서 거의 100% 여기 참고 자료로 제공한 세 권의 서적의 기초에서 해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입력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자, 첫 번째는 괴 설명부터 나와 있네요. 주역 인문학에서는 태는 땅이 위에 그리고 하늘의 아래에 있는 괴다.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역에서는 이들은 상징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의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운명 수업에서는 만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를 말한다. 또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에서는 위아래가 활발하게 소통한다. 이런 의미들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괴의 기본 의미도 설명되어 있고 괴사와 효사에 대한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는 전체적으로 길하나 각 회에서의 변화는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좋은 징후이지만 또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성계에 관련한 괴, 대성계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그 팔괴가 위아래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성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고민과 점괘 연결도 했네요. 자, 운명 수업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퇴계는 좋은 징조이나 다수의 변효는 내적 긴장 상태와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죠. 변화와 미래의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태에서 리로의 변화는 제 괴가 지금 점친 거는 태계가 아래에 있고 리계가 위에 있나 보죠. 그래서 확산해서 집중으로의 변화이며 이는 문명화, 조직화의 과정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조언의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운명 앞에서 주역이 읽다에서는 이 괴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고 있네요. 태는 활발한 괴로와 성장의 상징이지만 리로 변화하는 과정은 집중과 분별력, 내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즉 새로운 사업은 시작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으나 정신적 준비, 조직적 정비 없이는 이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사업 시작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현재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좋지만 또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꼬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자, 저는 사업을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내용은 동양의 고전적인 지에서 주역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주역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챗 GPT를 활용한 챗봇을 만들어서 주역점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클로드를 활용해서 뭐 파이썬 코드를 짜서 점을 보는 과정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챗GPT를 활용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동양의 고서들을 그 점괘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들은 여러분도 바로 구축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분들은 챗GPT를 활용한 뭐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클로드를 활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짜는 방법 관련한 필요한 그 프롬프트나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다만
이 책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없어요. 대안으로 제시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책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그 주역 관련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셔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너무 번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생에 다양한 고민이나 또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이 주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보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나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 여러분들 타로도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동양의 고서, 또 이런 아이디어들과 AI와의 접목을 통해서 어떤 뭐 사업 아이디어라든지 또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동양과 또 새로운 기술의 융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이 파이썬 또 챗GPT를 활용한 주역점 보기,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고 즐거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프롬프트를 같이 공유 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댓글이나 또 이메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